작품을 이제 만들게 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사실 기획은 김세미 작가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제가 2019년 그러니까 그동안에 항상 역사 다큐리 한국 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그냥 거시적인 고치는 같이 그런 다큐멘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진짜 그 전쟁에 참여했던 할아버지 노병들의 베이징 스토리들을 좀 듣고 싶었고 그분들이 이제 사실 이게 저희가 70주년 기념으로 이제 2020년 70주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거의 90년까지 있는 그분들은 아직도 전쟁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저희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웠던 거하고 또 그걸 읽었던 것과 또 이제 다르게 그분들을 직접 만났을 때 다른 의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작년도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여 분 넘는 노동자들을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들을 조금 더 듣고 이런 얘기들을 그런 거시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듣는 것이 젊은 친구들에게 한국 전쟁을 알려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김세미 감독님께서 이제 기획을 하셨다고 하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보충해 주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행히 운이 좋게 극장에서 상영을 하긴 했는데요. 저희 이제 이 작품의 목표가 극장 개봉은 아니고요. 어떤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특히 청소년들한테 알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접근에서 전 세계 도서관에 이것을 비치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그들의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이제 그런 분들이 전쟁을 접할 때 한국 전쟁을 접할 때 어떻게 접하게 쉽게 다가가게 할까 했을 때 저희는 역사를 개인들의 역사로 보여주는 것이 맞겠다. 거시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19살일 수 있고 누구나 19살의 친구를 잃었을 수 있고 그렇게 전쟁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 차원에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거나요?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없으시면 그럼 제가 좀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더 감독님들께 드리고 나서 그때 좀 질문 생기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진 감독님께서 한 100여 분 정도를 이제 만나 뵙다고 말씀을 주셨고 아마 그 중에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일부분일 텐데요. 그렇다면 그 극 중에 나오는 분들의 인터뷰를 좀 선정하신 기준은 좀 어떻게 됐고 또 그 100여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요. 100여 분 중에서 장편 버전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의 선별은 김세미 감독님께서 해주실 거고 저는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취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2019년에 이걸 기획할 때는 원대하게 22개국을 가자 22개국의 모든 노변들을 취재하자 16국과 이제 6국의 의료지원국까지 다 해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최대한 이분들을 만나뵙고 싶다 해서 각 나라의 참전용사협회 이렇게 다 대사관 그리고 나와 있는 모든 다큐멘터리들을 뒤져서 저희가 보기에 좋은 스토리를 가지신 분들 고르는 작업들이 좀 프리프로덕션 기간이 조금 길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 현지 연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 주셨어요. 저희가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전 세계 16개국의 거기 로컬에 계시는 감독들과도 협업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태국 감독, 뭐 인도 감독,
그리고 뭐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감독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감독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중국 가서 한국 전쟁 상륙 노병들을 취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중국에 있는 사실 독립 피난들도 다들 힘들어했어요. 이건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CCTV 프로듀서가 이 두 분의 인터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과 협업이 있었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 저희는 더 가고 싶은 나라들이 저희가 한 13, 30개국, 14개국 정도를 했고 이제 의료 지원국은 조금 몇 군데 제외하고 못 간 나라들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김세희 아까 저희가 그 도서관에 비치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장편 한 편의 이 두권과 나머지 16편 또는 플러스 알파의 미니 다큐멘터리를 패키지로 이제 공급하는 것이 목표인데 각국의 관객들이 벨기에면 벨기에, 에티오피아면 에티오피아 그 자기 나라만 선별된 미니 다큐멘터리를 이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미니 다큐멘터리를 저희가 한 6편 정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0명의 분들은 다 그 각국의 각 편에 등장하시게 될 것이고 거기 이제 각 편의 주인공들이 될 텐데 장편에서는 저희가 장편의 목표를 19살에 보지 말아야 할 것들로 이제 좀 주제를 잡았었기 때문에 90살인데 19살 같은 분들, 아직도 19살에 머물러 있는 분들, 그때 이야기를 그 19살의 감정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분들로 지금 선별을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 5개의 카테고리로 모아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질문을 이제 드릴 때마다 이 부분은 이제 김세미 감독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제 크레딧을 보게 되면 감독과 이제 PD 역할의 두 분 감독님 이름이 이제 공통으로 올라가 있고 또 작가님은 또 김세미 감독님이 있고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두 분의 역할을 좀 어떻게 분담이 됐는지 이 작품 하시면서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나서 관객분들도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이 좀 거의 같이 많이 작업을 했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현장 연출로 작업해 주신 감독님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듀싱을 했다는 게 좀 맞고 감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프로듀싱이 맞고 되게 도와주신 감독님들이 엄청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주로 많은 나라에 갔었고 저는 좀 국내에서 감독님들하고 작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소통을 해서 좀 중심을 잡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작품을 99년 시작할 때는 20-30명의 스태프들이 있었어요. 각 나라별로 감독들을 다 뽑았었고 많은 작품들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3명 남았거든요. 저랑 김세희 작가님이랑 저희 편집 감독님 3명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조연출이 되고 자료조사가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3사람이 사실 역할을 크게 나눌 수가 없이 다 같이 일을 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저는 감독과 프로듀서였고 원래는 이제 전체 프로듀서였고 이제 전체 작가님이셨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시작된 작품인데 이제 올해 공개됐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굉장히 좀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를 그 시기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객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의견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또 바로 없으시면 제가 또 질문 가운데 모자 쓰시는 분 계시네요.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영화 정말 즐겁고 뜻깊게 봤는데요. 제가 무슨 잘못 해석한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인터뷰는 이제 어쨌든 현종아 씨는 이제 실제 경험하신 분에 대한 인터뷰였다면 처음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에 나레이터는 죽은 사람을 대변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이원화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그게 의미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 이제 죽은 사람 대변할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건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는 해석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많은 인터뷰 와중에 이 나레이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없앨까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지금 나레이션은 유태호 배우님이 해주셨는데 그 유태호 배우님을 생각하면서 나레이션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1인칭이고 그 다음에 죽은 7월 27일 날 1953년 전쟁의 마지막 끝나던 12시간의 그 전투에서 죽은 병사의 시점으로 쓰자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느껴지게 쓰자라고 한 이유는 그 살아있는 지금 그 90세 노병들, 19살에 머물러 있는 그 노병들이 가장 가슴에 맺힌 부분이 잊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두고 친구거든요. 특히 도지에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친구.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고 이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어떤 친구였다, 애기덕이나 어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좀 전달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 에디덕이 마지막에 죽은 친구의 시점으로 한번 써보자라고 했고요. 대신에 그 이 나레이션의 전체 내용은 저희 이 노병 에디덕의 삶만 가지고 구성한 건 아니고요. 저희 여기에 누락된 다른 노병들의 인터뷰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같이 재구성해서 한 사람이 맡은 것처럼, 그래서 조금 약간 분리되어서 산만해 보일 수 있는데 나레이션은 나레이션대로 그냥 한 사람의 일기로 가고 있고 인터뷰들은 인터뷰대로 가고 있고, 네, 그렇게 가긴 했는데 그냥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이 질문과 관련해서 연관해서 또 유태우 배우님께 말씀 주셨는데, 특별하게 좀 유태우 배우님이 나레이션으로 좀 어울리겠다라고 좀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네, 이미진 감독님에게 바톤을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면서 나레이터가 1953년 7월 27일에 죽은 에디더비라면 이거를 그냥 단순히 서우나 또 다른 사람이 이 나레이션을 할 때 괴리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배우가 감정을 넣어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배우가 유태호 배우였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영어 나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유태호 배우가 독일에서 태어났고 유럽식 액센트를 쓰고, 이건 저의 편견인데 미국식 액센트보다는 영국 노병이라고 저희가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유태호 배우가 하면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섭외를 했어요. 근데 사실 19살 소년의 목소리를 찾고는 싶긴 했었거든요, 배우들 중에서. 근데 너무 찾기가 힘들 것 같고, 이제 유태호 배우가 소년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좀 있더라도 유태호 배우님이 읽어주시면 훨씬 감정적으로 잘 하실 것 같다 해서, 사실 유태호 배우님 너무 해외 스케줄로 바쁘셨는데 마침 딱 그 기안 가서 음악연출 찍으러 뉴욕에 가셔서 저희 이제 대본을 들고 가셔서 고민을 하시고 갔다 오셔가지고 오케이를 해주셨거든요. 저희 되게 피말리는 한 달을 보냈는데,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유태호 배우님이 잘 읽어주셔서 그 감정이 잘 살아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유태우 배우님이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갔다 와서 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라는 얘기 굉장히 좀 흥미롭고요. 예, 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없으시면 네. 이쪽에 계신데 잠시만요. 마이크 가져가겠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주시면 이분들 잘 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사용된 영상 같은 거, 전쟁 그런 자료 같은 건 어떻게 구하셨는지. 엄청나게 온갖 자료들을 이제 저희가 다 서칭을 했고 이제 스크래딧에서 올라갔지만 나라 그리고 온갖 다큐멘터리들을 해서 그렇게 사실 저희가 이 전쟁 아카이브를 최대한 배제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전쟁 영상물들이 저희는 할아버지들의 기억으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쟁 영상물은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는 중국 기자가 찍은 영화 같은 느낌이어서 사실 최대한 배제하고 싶어서 사실은 저희가 로토스코피님도 이용하고 일러스트를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장면들에서는 저희가 이제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온갖 군대에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찾으려고. 네, 이제 아마 그 인터뷰 외에는 이제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또 애니메이션 방식이 이제 활용이 됐는데 아마 그런 장면들을 넣어야 될 때 일종의 좀 기준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잔인한 장면들을 좀 배제한다든지 또 이렇게 뭐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좀 그 영상들을 삽입할 때 기준점은 어디에 두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기준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할아버지 노병들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영상물이 남아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일러스트나 로토스코핑으로 최대한 일러스트를 활용하고 싶었고 지금 저희 사실 일러스트 작가님이 와 계시는데 어디 계시죠? 네, 잠시 그렇게 소개해 주신다면 네, 저 뒤쪽에 계시네요. 네. 저희가 사실 처음으로 저희가 그동안 많은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저희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구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 많은 일러스트를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그 시간이 없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꼭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최대한 퍼스널하게 느껴지는 전쟁 영상, 사진을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너무 종군 기자가 찍은 거리감 느껴지는 영상을 안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신 마이크 가져다 드리면 일단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시 또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작품 보게 되면 이제 중간중간 일종의 키워드가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뭐 포로도 있고 또 뭐 휴전 관련해서도 있고 그런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시나리오상에서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좀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인터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촬영을 하기 전에 잡은 키워드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영업이라는 그런 부분은 좀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그 인터뷰를 할 때 주제는 이분들의 전체 인생이었어요. 이 개인의 역사가 쌓여서 이제 거대한 역사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의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전쟁 이후의 삶은 어땠는지를 전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은 전쟁보다는 그분 개인의 전체 90년 인생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그걸 듣고 난 뒤에 잡은 키워드가 이제 이 주인 키워드가 19살에 가장 잊지 못하는 전쟁터의 기억, 각인된 키워드가 뭘까 했을 때 그 얼음 지옥과 포로 고지의 시간 이런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점들 그런 거여서 이번에 편집 과정에서 잡힌 기억이 알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또 제가 하나 또 질문 드리고 나서 기회 드릴 네, 저 뒤쪽에 계시네요. 네, 잠시만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시면 네. 의원님의 작품 잘 봤습니다. 인터뷰 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영화에 담기지 않은 가장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건 감독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세미 감독님 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2020년에 노병호 신문이라는 MBC에 강연했던 거기에는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빠진 분이 계세요. 그분 사실 저는 두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고등학교 친구랑 둘이 한국에 왔고 둘이 행군을 하다가 친구한테 이쪽으로 가지 마, 이쪽으로 와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괜찮다고 하면서 가다가 이제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때 생각이 나셔가지고 네. 나이가 지나서 부모님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고. 그게 저는 기가 김세미 감독님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그 같은데. 인터뷰를 직접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눈앞에서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조카가 삼촌 전쟁 어땠어요? 전쟁은 무서운 거란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전쟁 때 빨리 뛸 수 있었는지 자기도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세요. 아무리 용감한 척해도 거짓말이야. 전쟁은 무서운 거야.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잊혀지지 않고 대부분 사실은 친구 얘기를 하신 분들이 결국은 전쟁을 또 저기 멀리 있는 적의 죽음 다 여러 가지 끔찍한 기억들이 있지만 결국은 자기 친구가 죽었을 때 가장 크게 각인되는 그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 사실은 좀 센 얘기로서 많이 못 넣은 부분이 중공군에 대한 이제 인터뷰들이 있거든요. 중공군들을 한 분은 미움이 전혀 없다. 한 분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공군들에 대한 이분들의 감정에 대한 인터뷰들을 사실 많이 못 넣으면서 이거를 약간 바이어스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전체 작품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임신 감독을 위해서 저희가 휴지를 준비하긴 했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그런 좀 광경을 좀 보면서 저는 이제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 만나서 인터뷰를 하실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올라오실 때가 굉장히 좀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다큐멘터리 리스트로서 그 과정을 또 이겨내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 보니까 극복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좋은 의미에서 그 과정을 좀 어떻게 좀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MBTI T인데요. 제가 T인데 이 할아버지들 얘기를 들으면 사실 조금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가면 그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소리를 내지 않고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싱크가 물리면 안 되니까 그 작업을 계속 하는데 한 두세 분 인터뷰 거의 대부분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그 두세 분 정도 인터뷰 할 때 좀 되게 울컥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분하고 이제 기억을 잃으신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시는 신부님 그분이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갑자기 제 얼굴을 보더니 피스 하시는 거예요. 90세.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그 영화처럼 그냥 눈물이 뚜루루 흘린다는 경험을 했었고 뭐 사실은 저는 편집본을 볼 때마다 살짝 그 울컥하는 지점들이 김생 작가님하고 저 다를 텐데 그거는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생 작가님께서 그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울컥하는 어떤 지점은 어디에 있으셨던 건가요? 뭐 너무나 많은 부분이 각자한테는 다 고통이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 다 울컥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개인사니까.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조금 되게 울컥했냐면 사실은 저희가 소화를 하기 힘들어서 여기에 넣지는 못했는데 어떤 분들은 공산군과 싸우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온 분들도 있고 징집당하신 분들도 있고 돈 벌러 가신 분들도 있고 모험을 하고 싶어서 간 분들도 있고 고향이 너무 좁아서 세계를 갖다가 여행하고 싶어서 온 분들도 있는데 전쟁을 겪으면서 아 이게 전쟁이구나. 그것도 전 세계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다가 운동회 말미쯤에 감독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잘 갔다고 말해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미 없이 전쟁이 시작된 곳에서 전쟁이 끝났잖아요. 이거 뭐였지? 8년 동안? 내 친구들이 왜 죽었지? 너무 의미 없는 전쟁을 치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발 잘 갔다고 말해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보상받고 싶으신 그런 부분이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작품이 이제 극장에서 상영이 됐지만 또 각 나라별로 이제 버전도 좀 만들어진다고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그 버전들은 좀 어떨까 그것도 이제 궁금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됐다면 여기 계신 관객분들도 그렇고 한국 관객들도 보실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버전 같은 경우는 그 각국에서만 또 유통이 되는 걸까요?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거를 되게 큰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도서관, 뭐 뮤지엄 같은 곳에 이렇게 배급할 숏 다큐멘터리로 나라별이든 뭐 어떤 한 분을 위한 것이든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본인이 조금 저희 단편 버전에서 아니면 각각 뭐 어떤 노병의 스토리를 듣고 저희가 알려준 노병의 스토리를 듣고 그분에게 어떤 노래를 헌정하고 싶다 해서 그리고 그 노병들이 한국 전쟁 당시에 불렀거나 들었거나 혹은 관련이 있는 노래들을 편곡해서 혹은 작곡해서 헌정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트리뷰트이라고 선물. 그래서 지금 현재 하임 씨 그리고 고영렬 씨 두 번째 달 그리고 김진산 씨, 사비나 인플루언스 그런 분들이 지금 참여해서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 식물투자로 계속 진행을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작업을 사실은 좀 더 키워서 캠페인처럼 하고 싶고 방송에도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목표는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학교나 도서관에 배포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욕심이 있고요. 이제 조금 더 하면 단독으로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상영 때문에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고요. 두 분이 이제 극장에서 오늘 이제 최초로 보신 거기 때문에 그 소감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제 준비하고 계신 또 다른 작품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마지막 인사 말씀까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극장에서 처음 보는 오디오를 크게 듣고 보니까 좋구나. 그 생각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편집이 장난하구나. 네, 좀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두 번째로 들었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혹시 나가시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 개인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신격부작을 잘 어떻게 하면 정동에서 이제 정리를 할까 이 고민을 들었는데, 이게 한국 전쟁 이야기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한국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분들이 다 그냥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 곳에 와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보는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누구든지 모든 아이들이 어느 엄마의 아들일 뿐인데 줄봉분이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떻게 저희가 냉정하게 잘 만들어야 될까 이게 고민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영은 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는 작업은 그 말씀 해주셨던 이유진 감독님. 제가 어제 1980 사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느꼈던 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위에서 싸우고 사실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일과의이고 그냥 인간이고 그냥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얘기를 관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큐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어제부터 계속 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 이 작품을 어떻게 마무리를 더 좋게 지어야 될지 계속 사실 워커홀릭이셔가지고 제가 따라가기가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세운 이 목표들 그리고 할아버지들의 스토리를 얼마나 잘 젊은 관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잘 전달하는 작품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 마지막에 그 사망자 수가 인간의 수가 이제 가장 많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이 영화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좀 한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두 분 감독이 이제 앞으로 감독님께서 앞으로 또 이 작업 계속 이어가신다고 하니까요. 그런 메시지가 좀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관객분들 이렇게 끝까지 자리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두 분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